안녕하십니까. 유순복의 띵킹 아이튜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논어학위장 7장 2부 관시 2 일전에 관시에 이어서 2부 공부하시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유순복의 띵킹 아이튜브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 버튼 눌러주세요. 좀 더 알차고 유익한 강의로 보답하겠습니다. 관시의 기본 이념이 공자의 정명론에 있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 정명론에 관해서는 학위편 2장 예스맨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비는 아비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각자의 그 위치에 따라서 그 명분에 맞는 정당한 예를 다하는 것, 이것이 정명론이라고 했습니다. 명분론이에요. 이 정명론의 그 기본 그 이론이 삼강오륜이라고 했죠. 이 삼강오륜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삼강오륜은요, 3가지 강령과 5가지 일륜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전환시대 때 그 동중서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공자와 맹자의 교리에 입각해서 삼강오상설이라는 논리를 주장합니다. 이미 그 전에 다 있었던 건데, 이제 이 사람이 그것을 천명함으로써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이 논리는 중국이나 한국, 동남아 쪽에, 아시아 쪽에서 거의 기본적인 윤리로 종준된 도덕 가치 이념이죠. 3강부터 살펴보시면요. 이 3강에서 3가지 강이에요. 이 강자를 보시면요. 별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별이라는 것은 그 망 있죠. 우리 양파 같은 거 사면 양파 망 있죠. 쌀자루도 그렇고, 그 망의 주둥이를 오므렸다, 풀었다 하는 거 있죠. 그 속에 있는 그 굵은 끈 있죠. 그 끈을 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끈으로 주둥이를 오므리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그렇죠. 또 다른 의미에서는요. 이 강자는 실사변의 언덕 강자죠. 이 언덕 강자는 언덕 의미 외에 강할 강자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강한 실이에요. 아주 굵고 강한 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가지의 굵은 줄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거의 그 중국의 그 인간관계에서의 그 질서는요. 임금, 신하, 아버지, 자식, 남편, 아내입니다. 거의 여기를 벗어나지 않아요. 이게 일촌관계. 요 속에서 다 관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이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느냐. 출판된 책이나 인터넷에 도는 글로는요. 거의 다 임금과 신하의 도리, 아버지와 자식의 도리, 남편과 아내의 도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도리가 도대체 어떤 도리인지 이 강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군의신강. 임금은요. 뭐뭐이다예요. 임금은 신하의 별이 이다예요. 이것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하시면은요. 아주 겁나는 소리예요. 임금은요. 신하를 쥐락피락 할 수 있는 밧줄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밧줄이에요. 신하를 끌고 당기고 쥐락펴락하는 거라는 거예요. 임금은. 아비는 자식의 별이에요. 자식을 쥐락펴락하는 굵은 끈이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별이입니다. 이 글자 안에 다 그 질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냥 임금과 신하의 도리 이렇게 되면 몰라요. 도대체 도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임금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임금이 신하를 움직이는 거예요. 아비가 자식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이것이 육아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죠. 지금 많이 이제 무너져 가고 있는 건데요. 요 3강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임금이 신하를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과 신하 간에는 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아비가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그런 틈이 생기기 때문에 부자간에는 친해야 된다. 이게 돼야 되는 거고요.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부부간에는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오륜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오륜이 있어요. 오륜은 뭐예요? 인간관계에 부자간의 관계, 군신간의, 부부간의, 장유간의, 풍우간의 이 관계가 오륜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부자유친, 뭐 다 아시는 얘기죠. 아비와 자식 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된다. 3강에서 부의 자강이죠. 아버지는 자식의 별이야. 아버지는 자식을 끌고 당길 수 있는 끈이에요. 굵은 끈. 예, 함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식은 또 그 안에서 아비를 키워야 지가 그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왕이 죽어야 태자가 왕이 되지요. 언제까지 아버지 죽기 기다리겠어요? 욕심 많은 왕자 같으면. 그래서 이 아비와 자식 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한다죠. 예. 군신 간에는 의가 있어야 된다. 군이 신강이잖아요. 임금은 신하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 직위에서 해고시킬 수 있고, 예, 직위를 더 올려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군신 간에는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가 뭐예요? 주고받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죠.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한 게 의예요. 의가 없으면은 언제든지 하극상이 일어날 수 있거나 언제든지 신하를 잘라버릴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부부이별입니다. 예. 이 둘이 아주 사이가 좋을 때는 상관이 없죠. 부부간에 너무 붙어있다 보면, 예, 서로 단점을 보게 되면, 예, 서로 만만하게 여기게 되면서, 예, 싸움을 하게 되죠. 그거는 진리 아닙니까? 진리. 같이 오래 붙어있으면 어느 관계인들, 예. 근데 이게 1대1로 딱 둘이 앉아보세요. 남편은 강자고 아내는 약자예요. 왜? 벌써 싸움을 해도 체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관계 중에 가장 같이 붙어 있어도 되는 것을 인정한 관계가 부부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별자를 보시면요. 칼도자죠. 요게 영자예요. 떨어져 있을 영자예요. 칼로 딱 잘라서 갈라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부간에 금슬이 있는 거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너무 붙어 있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인격이라 하더라도 불가능하죠. 강하게 떨어져 있어야 된다. 너무 붙어갖고 그냥 커플링하고 커플티 있고 그냥 노상 붙어 있다 보면 당연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억지로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떨어뜨리기 전에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예, 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좋다. 장유유서입니다. 예.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그 얘기죠. 왜 차례가 있어야 되는가? 어른은 세월이 흐르면 쇠약이 되는 거고, 이 아이는 세월이 흐르면 장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어린아이가 모자란들 세월에 장사가 없죠. 그러다 보면은 능멸하는 일이 생기죠. 옛날 생각만 하고 애를 우습게 보는 경우에 능멸을 당하죠. 또 반대로 이 아이도 자기가 컸으면 그만한 대접을 받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이 어른은 여전히 자기를 어린아이 취급을 해요. 그렇게 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젊은 애가. 때문에 차례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도덕 윤리를 만들어서 관계를 정리시키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키울 때에는 저 애가 클 때를 생각해야죠. 그래서 절대로 애들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도 있죠.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항상 남모르는 자기만의 고삐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차례가 있어야 된다 하고 윤리 도덕으로 묶어놓는 것입니다. 풍우유신, 친구 간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요즘 말로 뻥치기에 가장 좋은 관계가 친구 아닙니까? 예, 가장 믿을 수 있는 관계라고 하지만 가장 믿을 수 없는 관계가 친구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젯밤에 굳게 자기의 포부에 대해서 얘기했더니만 그 다음날 그거 갖고 뒤통수 치는 일,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 부모유신, 친구 간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깨질 수 있는 계기가 가장 많죠. 그래서 부모 간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상으로 그 삼강오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요. 이 삼강오륜에 입각해서 그 각자의 본분에 따라, 위치에 따라 그 명분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그런 것이 정명론이고, 그 정명론에 입각해서 처세를 하는 것이 관시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공부하신 것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현인을 현인으로 대해야 하듯이 인륜과의 관계에 따라서 색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처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관시, 처세를 현현역색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럼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 부모, 임금, 친구,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보통 해석하기를 현인을 현인하게 대하고 부모를 섬기고, 이게 다 네 가지를 한꺼번에 1, 2, 3, 4를 말하는데, 중국 동양사상에서요, 부모나 임금 위에 현인을 올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첫째가 부모거나 임금이에요. 이거는요, 이 현현역색은 이 세 가지에 걸리는 이야기지, 이거 위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현인을 현인에게 대해야 하듯이 부모는 이렇게 해야만 하고, 임금은 이렇게 해야만 하고, 친구 간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 입니다. 근데 그냥 현인을 좋아하듯이 여색을 바꾸고 부모를 섬기듯이 이렇게 하고, 이거 똑같이 1, 2, 3, 4를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주제예요. 현현역색이 주제예요. 이렇게 하듯이 1, 2, 3 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이 첫 번째부터 차례를 이제 보시죠. 사부모 능갈기력. 현인을 현인으로 대해야 하듯이 부모를 섬길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능갈기력이에요. 색을 바꿔라. 역색 그랬잖아요. 부모를 대할 때 친구 대하듯이 하면 안 되고, 그쵸? 부모를 대할 때 임금 대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를 섬길 때에는 능갈기력. 능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갈, 다하다. 동사가 두 개예요. 앞에 있는 건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다 할 수 있어야 한다예요. 그 힘을, 자기 힘을, 여기 능자가 없으면 자기 힘을 다한다. 부모를 섬기되 자기 힘을 다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 힘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부모 섬기면서 자기 힘 다하는 사람 없어요. 자식을 기를 때는 자기 힘을 다 해요. 그러나 부모를 섬기면서 자기 힘을 다 하는 사람은 정말 효자입니다. 그래서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리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 처음 부모와 자식이 만났을 때는 아주 건강한 젊은 엄마 아버지와 아주 아기예요. 부모의 머릿속에는 자기 자식이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기로 딱 인지가 되어 있고, 아기한테 그 부모는 전지전능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평생 가는 거예요. 그 인식이. 그래서 부모는 70, 80이 돼도 그 자기 자식이 여전히 그 아기 때의 그 모습으로 남아있고요. 그 자식은 50, 60이 돼서도 그 늙은 80대, 90대 어머니가 전지전능한 부모님이에요. 자식에게 부모는 내가 안 돌봐도 충분히 다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인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리사랑은 있어도 윗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부모, 부모를 섬길 때에는 능히 자기 힘을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이에요. 능히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예요. 역색, 태도를 바꿔. 네 부모 섬길 때에는 친구 대하듯이 하면 안 돼. 요즘은 뭐 부모와 자식 간이 다 친구같이, 마치도 그게 정답인 것처럼, 부모가 엄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죠. 그냥 애가 지 엄마 아빠를 지 친구만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걸 좋은 거라고 또 흐뭇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를 섬길 때는 온 힘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혈연관계가 첫째예요. 뭐 엎어치나 매치나 혈연관계 이상이 없습니다. 부자 유친이요. 그래서 부자는 친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효와 재, 형제간에 재해야 된다.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두 번째요. 사군 능치기신.
임금을 섬길 때에는 능히 자기 몸을 바칠 수 있어야 한다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부모는 목숨 바치라고 안 하죠. 그냥 네 힘을 다해야 한다예요. 왜냐? 부모는요, 자식이 목숨 바쳐가면서 효도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임금은 아니죠. 네 목숨을 바쳐라 해요. 근데 바치나요? 목숨을 바쳐요? 안 바치니까 바치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임금이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의 대통령과는 천지 차이죠. 여기서도 능자는 가능조동사죠. 바칠 수 있어야 된다. 충이라는 글자는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상대가 이루게 하는 것이 충이고요. 서는요, 내가 하기 싫은 것, 그것을 상대가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서예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상대가 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서입니다. 그래서요, 군신간에는 충이에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임금이 이루게 하는 것이고요. 부부 이별, 부부간에는요, 남편이 하기 싫은 것을 내가 하는 것, 다들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서예요. 여기서 단체, 집체관계, 이게 단체관계예요. 조직, 충서예요. 그래서 이 군신 간에는 의가 있어야 된다. 부부관계도 남남이 만난 관계잖아요. 네. 그 목숨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보다요, 부모 자식 간이 더 애틋한 것 같아요. 부모는 목숨을 바치라고 안 하는데 부부간에는 그 목숨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임금을 섬길 때에는 자기 몸을 다 바칠 수 있어야 한다. 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여붕의교 언이유신. 예. 친구관계 절대 빠질 수 없죠. 왜? 이 육아는요, 국가 사회의 질서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사상이에요. 때문에 이 친구관계라는 것은 그야말로 사회생활의 가장 초기 단계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는 꼭 들어갑니다. 요 여자는요, 영어로 말하면 with예요. 친구와 사귈 때, 예, 친구와 사귈 때에는 말한 것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 요 신자 설명드렸죠? 예, 신 앞에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신 앞에 가서 거짓말하거나 쓸데없는 소리 안 하죠. 꼭 자기가 실행할 수 있는 일만 말하죠. 그것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친구 간에는 사실 만나서 별소리 다 하지 않습니까? 서로 신에게 맹세하는 말만 해라. 맨날 며칠 붙어 다니면서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말하되 신이 있는 말만 해야 한다. 그게 이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사회적 관계, 풍우유신, 창유유서, 이게 관계, 이 관시, 요걸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한다면 군신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부자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친구와의 관계, 이제 오륜 5가지를 이 3가지로 그냥 통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만 잘 한다면 수왈 미학, 비록 뭐뭐 할지라도 라고 하는 숫자예요. 비록 미학, 배우지 않았다고 말하더라도 아직이에요. 아직 배우지 않았어. 아직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오필, 나오자죠. 나는 반드시 말하리라. 그를 배운 사람이라고 나는 말할 것이다. 이 의자는요, 어미사죠. 뭐뭐 할 것이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야. 그러나 대충 그래 하는 식으로 뭐뭐 할 것이다. 나는 그를 배운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야. 조금 여지를 남겨두는 말입니다. 의자. 예. 학이라는 것은 공부하셨죠? 그 행유여력, 즉위학문. 예. 행하고서 남은 힘이 있으면 그때에 가서 글을 배워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학이에요. 그 글이 뭐예요? 학문. 사서삼경. 이 사서삼경을 공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현현역색 상황에 따라서 그 관계에 따라서 태도를 바꾸어서 아주 처세를 잘한다면 예, 나는 그 사람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배웠다고 할 것이다. 이 글을 보면 중국 사람의 그 인간관계 속에서의 현실적인 이익을 굉장히 중시하는구나, 이 처세를 굉장히 중시하는구나를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21세기에 이런 1차적인 관계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문제가 되죠.
지금은 일촌관계의 세상이 아니에요. 비대면의 세상이에요. 나와 생면부지, 얼굴조차 보지 않고 전혀 모르는 사람과도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더 많죠. 앞으로는 더 많아지는 세상이에요. 사람 얼굴 보기가 더 어려운 세상에 이런 관시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한다든가 정치를 한다든가 말이 안 되죠. 지금 세상에는 이게 안 먹히죠. 이 관시에 대한 이제 그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죠. 지금은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서 일촌, 혈연이나 지연 이런 거 갖고 말한다는 것은 이미 시대의 착오적인 발상이죠. 그리고 또 부정부패, 우리가 남이가 해가면서 서로 그 혈연 지연을 돌봐주는, 그렇게 됨으로써 비도덕적인 일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관시를 법과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 관시가 옛날에는 그것이 성립되었지만 이미 산업사회에 들어오고 이렇게 4차 산업이 이제 뭐 몇 년 더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이 4차 산업이 자리를 잡으면 이 관시는 또 그 안에서의 관시가 생기겠죠. 그죠? 전과 다른 삼강 오륜에 입각한 그 일륜에 입각한 그런 관계를 넘어서 좀 더 발전적인 관시가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부에 걸쳐서 현현역색을 관시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살면서 이 처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죠. 그 상황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역할을 달리 해야 하는 배우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제 현명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되겠죠. 읽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하왈 현현역색. 자하가 말하길 현인을 현인으로 대해야 하듯이 상대에 따라서 색을, 태도를 바꿔야 한다. 어떻게? 사부모 능갈기력. 부모를 섬길 때에는 그 자기의 힘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사군 능치기신. 임금을 섬길 때에는 자기의 몸을 바칠 수 있어야 한다. 이렇지 않으면 벼슬길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월급 버르지 마냥 따박따박 월급 받으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이렇게 할 자신 없으면 하지 말아라. 여붕우교. 친구와 사귈 때에는 말할 때 믿음이 있어야 한다. 뻥 까는 말 하지 말고 진실성 있게 행할 수 있는 말만 해라. 그렇죠? 수월미학, 오필위지학의. 이렇게 세 가지를 현인을 현인으로 대해야 하듯이 부모를 섬기고 임금을 섬기고 친구를 대한다면 아직 배우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그를 배운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되시겠습니까? 관시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학위장 8장에서 꼰대에서 벗어나기라는 주제하에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